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다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이번 주에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갈 것이다. 물론 선방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섹터들 주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잘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도 장 초반에 4%까지 넘게 빠졌다가 꼬리 말아 올리면서 그죠? 아래 꼬리 완전 말아 올렸는데 자,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시장이 지금 좋지 않고 그죠?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잭슨홀 회의가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결과값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에 나왔었던 지표였던 PPI 지표, 그죠? 이거 자체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파월. 자, 파월 의장이 라스트 댄스입니다. 자, 왜 라스트 댄스냐? 보시면은 마지막 잭슨홀이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예요. 그래서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파월이 이제 라스트 댄스를 하는데 그 라스트 댄스에서 기존처럼 이제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연준에는 이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죠. 그죠? 이 매파는 계속 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죠? 금리를 동결시키고 높은 수준을 유지시켜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 이게 매파적 스탠스고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 자금을 좀 더 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금융이 너무 얼어붙었다.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얼어붙었다. 금리 인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비둘기파예요. 근데 이 파월은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매파의 본색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까지도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지표들이 PPI를 빼고는 그래도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지표값들이 나왔어요. CPI라든지 근원 CPI 그리고 고용 지표.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고용 지표가 좋지 않고 또 근원 CPI가 안정적인 추세로 나왔어요.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표가 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선은 고용 지표가 낮아지면은 이 고용 지표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그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준에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가 됐다. 진정세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우려감에 대해서 선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번 주에 제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증시가 빠졌죠. 그죠?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여드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카카오 네이버가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주말 사이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어떤 얘기? 카카오 네이버 이번 주에 주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근거는 시장 상황이 이번 주에는 좋지 않을 거다. 근데 이번 주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달 정도부터는 증시가 좀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카카오 네이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는 그나마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실려주고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기관들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은. 지금 네이버가 8월 27일 날 공시 한번 보시면은 26일이네요. 26일. 8월 26일 날 뭐요?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IR. 자, 이때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 IR에 참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네이버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은 네이버가 2분기 매출이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최대 매출로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뭡니까? 이번에 왈라팝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 너네가 매출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인수가 도대체 뜬금없이 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너네 사업에 있어서 뭐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거야? 확장성이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수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기업이 돈을 써서 인수를 하는 거고 네이버가 여기다가 7천억을 썼기 때문에 이거에 합당한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이버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죠? 매출을 많이 기록하더라도 7천억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봐라. 그 내용이 이번에 IR 8월 26일 날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날짜로 보시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 화요일 이때 기업 설명회 이후로 저는 네이버가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그동안에 매출을 발생시킨 어떤 경로들이 다양한 플랫폼 경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모든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가기 위해서 왈라팝을 인수했다. 그로 인해서 사업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기관들도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시면은 어디 갔냐? 외국계 수급이 다시 한번 실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이버가 그동안에 외국계 자금들이 쭉 오랫동안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거의 1조 원 이상이 빠져나갔고 올해부터 본다면은 2025년 1월 달부터 보면은 2조 원, 그죠? 2조 원 정도 금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네이버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빠져나갈 만큼 나간 자리,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는 저가 근처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그죠? 외국계 자금들이 실려주는 어떤 구간들이 조만간에 다가올 수 있다. 그죠?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카카오 네이버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오히려 이번 주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 어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종합지수가 1% 넘게 거의 1.5%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나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종합 차트를 좀 보시면은 해외 증시 차트. 자, 이게 나스닥의 차트거든요. 지금 차트를 딱 보더라도 지금 고점을 한번 뚫어내고 나서 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신고가 자리가 이 자리였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 뚫어내고 나서 다시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이게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며칠 동안 더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이나 또는 다음 주 조금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서 9월 달 그 사이쯤에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잭슨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오늘 모든 신호 금리 인하 가리키는데 파월이 주택시장 망치고 있다. 이렇게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자 기사예요. 오늘자.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파월은 계속 자기들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모든 지표와 신호들이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도 파월은 이거를 고민하고 있고, 그죠? 파월은 이거를 매파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내년에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 관세 관련해서 자, 우리 네카오 가족분들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에 시장이 좋아져야지만 네카오에 외국인들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 카카오는 하반기 때 딱딱도사가 예상했던 것처럼 2차 폭등이 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카오의 세력은 외인이에요. 옛날부터 외인이었습니다. 외인들이 네카오를 사줘야지만 개인들도 달라붙으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려면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아진다.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죠? 자,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돼야죠.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뭐요? 신흥국 같은 코인 시장 같은 또는 우리나라 같은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신흥국 이런 쪽으로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 그죠?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섹터를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반기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선행적으로는 먼저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금리 인하가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내년에는 더 힘들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미 관세 관련해서 칼춤을 한번 쳤어요. 그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칼춤을 한번 쳤고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왔냐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관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겠죠. 그죠? 생산 물가도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도 올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관세를 원래는 안 냈던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를 아무것도 안 냈거든요. 0% 냈어요. 0% 상호 관세. 안 냈었는데 지금 상호 관세 얼마로 올랐어요? 15%로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관세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뭐예요? 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래 뭐 100원에 팔던 거를 관세를 더 내야 되니까 뭐 12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물가로 바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 하지 않으면은 내년은 더 어렵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을 때 특히나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선택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파월을 공개적으로 때리고 있긴 하지만 파월이 어차피 지금 뭐 내년 5월이면 임기 끝나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 파월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준은 아니에요. 어차피 임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갈지 뭐 이게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 종전회담 관련해서 원래는 22일 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이게 조금 미뤄졌어요. 2주 내에
진행하겠다. 그죠?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2주 내로 진행하니까 9월 달이면은 모든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딱딱도사가 얘기했던 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카카오 네이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기쯤에 강력한 상승을 또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바로 시작될지 10월 달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뭐요? 9월 달부터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이 지금 좀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카카오 그동안에 8월 달에도 힘든 시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딱딱도사가 카카오를 54,000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54,000원에 말씀드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229,000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229,000원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가격이 더 빠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한 번에 몰빵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229,000원짜리를 만약에 이탈할지라도 이탈한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분할 매수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정확한 타점들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카카오도 54,000원 잡아드리고 나서 완전히 타이밍이 딱 맞았죠. 타점이. 그죠? 딱딱도사가 알려드린 타점이 저점 타점이었다. 정확한 눌림목자리 나와줬고 강력한 상승 나와줬고 제가 54,000원을 말씀드린 게 요 시기 때부터요. 요 시기. 그죠?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그죠? 이때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서 사야 된다. 6만원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사면 큰일 난다라고 했죠. 54,000원짜리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 자리에서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그죠? 54,000원짜리 깰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뭐 카카오 네이버를 이번 주에 막 폭등 나온다라고 설명했던 유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폭등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물론 카카오 네이버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조정을 받지만 버텨내고 있어요. 근데 폭등 나왔냐고요?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번 주에 막 올라가니까 폭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런 유튜버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지금 이슈가 있고 지금 결국에 글로벌 시장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모르니까 지난주부터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죠? 그냥 이번 주에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차트는 이 주식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차트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차트만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스캘퍼들, 뭐 단타 유저들 이런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도 벌 수 있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는 뭐예요? 단타 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롱텀 사이클 안에서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서 딱딱도사와 함께 그죠?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다라 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6월 달에 강력한 큰손 매집이 있었고 그죠? 이런 거래대금 자체는 일반적인 거래대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수급 자체가 뭐예요? 세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세력들은 수급을 실어주고 이런 눈에 띄는 수급과 동시에 개인들이 달라붙었다. 그죠? 결국에는 세력들이 수급을 실어주는 자리 그리고 개인들이 달라붙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조정의 과정이 나오는 이유는 세력들이 이런 수급을 실어줬을 때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털어내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력들이 수급을 실어줬을 때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달라붙고 그죠? 그리고 세력들이 수급을 털어먹고 가는 과정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 상승의 어떤 시그널 자체는 나왔어요. 그 시그널은 롱텀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일 뿐이지 월봉 차트로 보신다면은 이제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그널은 이미 나왔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담아갈 수 있다면은 이 롱텀 사이클의 초입에서 잡을 수 있고 이런 상승 사이클이 또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타점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또 보시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2차 폭등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감사합니다. 딱딱도사네요. 역시 딱딱도사네요. 이런 댓글들. 딱딱도사님 타점도사. 그죠?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왔기 때문에 목소리도 딱 부러져서 좋아요. 딱딱도사님 믿음을 갖고 따라가니 좋은 결과를 줍니다.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온이 온 것 같습니다. 도사님 좋아요. 좋은 결과를 줍니다. 이런 댓글들이 괜히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드리면 뭐예요? 좀 더 보여드리면 넘넘 좋아요. 딱딱도사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도사님처럼 이렇게 매일 진실성 있는 분석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싼 가격으로 최대한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서 투자하면서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순위 1등까지 가시길 응원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유튜브 순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32등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순위가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식, 뭐 코인, 경제, 재테크, 투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32위인 거예요. 모든 거 합쳐서.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이 유튜버가 몇십만 개가 있습니다. 몇십만 개. 몇만 개, 몇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2등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네카오의 가족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수가 많이 높아질 수 있었고 그만큼 제가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네카오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신다면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롱텀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값을 낼 것이다.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번 주에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 이 조정 구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사님 영상 보고 매수해서 수익 중입니다. 이분은 카카오를 사신 분인가 보네요. 카카오는 제가 54,000원 타점을 드렸고 이미 한 주당 10,000원 넘게씩 올라갔죠. 64,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에게 타점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좀 준비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네카오 가족분들을 좀 더 실시간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텔레그램 가족방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한 2,400명 넘게 입장해서 저한테 카카오 관련된 대응을 꾸준하게 이렇게 받고 있지만 보이시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응들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타점들을 좀 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기 쉽게 실시간으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주식 쪽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투자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퀄리티 있는 내용들을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공개할 거니까 영상을 알림 설정하시고 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매일같이 영상 올라오는 거 시청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